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외면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의 팔순잔치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깊은 감동과 함께 인생의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입니다. 박만수는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연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첩 위에 적힌 것은 아내 김정순의 팔순잔치 준비 목록이었습니다. 만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순아 마을회관 말고 시내 연회장으로 잡는 게 어떨까?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던 정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치 양념에 빨갛게 물든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마을회관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입니다. 정수는 늘 이렇게 자신보다 집안 살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팔수는 한 번뿐이야. 제대로 해야지. 만수는 전화기를 들어 시내 가장 좋은 연회장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날짜와 인원수를 물었습니다. 만수는 또박또박 답하며 가슴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가 자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스물거렸습니다. 며느리 이선영이 과연 올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만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닫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어딘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한데요. 그날 저희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정순도 남편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가? 너도? 네, 선영이.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이 잡혔는데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해서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수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출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 그게 말이 되나?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출장지 근처에서 가족여행을 겸하기로 해서요. 정수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미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추석, 설날, 생일, 제사까지 아들, 가족이 빠진 행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지훈아, 너 엄마 팔순이 몇 번 있는 줄 아냐?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후 만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아들 가족이 불참한 행사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팔순 날짜를 추가로 적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 여행도 중요하죠. 그 순간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팔순잔치가 끝나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팔순잔치가 끝나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훈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기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팔순잔치보다는 제주도 여행이 훨씬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여보, 아이들 수영복도 챙겼지? 지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에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약도 해놓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기대하는데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가는 거야? 아이들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야. 할머니 생신은 다음에 챙겨드리자. 지우는 아내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행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정순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팔순잔치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손님 명단을 점검했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의 이름에는 굵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그 이름들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정순의 팔순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만수의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은 정순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서글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내 연회장에는 오전 11시부터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오랜 친구들, 먼 친척들까지 모두가 정순이 팔순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김정순 할머님, 팔순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만수가 직접 준비한 꽃다발들이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언니, 누가 언니는 팔순으로 보겠어요. 너무 고와요. 동네 부녀회장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감탄했습니다. 정순은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연회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가족이 깜짝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만수 형님, 지훈이는 언제 와요? 주변의 물음에 만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출장 중이라 못 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정오가 되자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정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전하며 덕담을 건네는 모습들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정순의 표정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대화 소리가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만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못 왔어. 그때 뒤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요. 한 친척이 스마트폰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선영과 지훈,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뎌온 그녀였지만 이런 공개적인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지. 젊은 사람들 일정이 바뀔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은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축하. 케이크를 가져오겠습니다. 만수가 일어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사이의 수군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들 이렇게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팔순을 놔두고 여행을 가다니. 아들도 아들이지. 어떻게 어머니보다 아내가 우선이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차라리 땅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순간에도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팔순이라는 귀한 날이 이렇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몇몇 친척들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수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지훈이 교육을 다시 해야겠어. 하지만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뒷정리를 도왔을 뿐입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연회장은 적막했습니다. 만수와 정순만 남은 그 공간에서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아내가 당한 이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정순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둘은 천천히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만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팔순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정순의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이후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8시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만수는 이미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것이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만수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어머니 팔순 잘 치르셨어요? 죄송해서 연락이 늦었네요. 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 치렀냐고? 내가 묻을 자격이 있나?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아, 너 제주도 여행 재미있었냐? 순간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뭐야? 출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순도 멈추고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은 뭐야? 네. 어머니 팔순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아냐?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SNS에 사진까지 올려놓고 몰랐다고?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아내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다시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영이가 올린 거예요. 제가 말렸는데, 그럼 내가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까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스피커폰으로 해봐. 내가 직접 말할게. 잠시 후 선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나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만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니?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 기회가 있는데 이 여행이 정말 중요한 네트워킹 자리였어요. 앞으로 제 커리어를 위해서. 커리어?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시댁 행사만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만수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아버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자도 자기 꿈이 있고 자기 일정이 우선이에요. 정순이 전화기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 며느리 맞냐? 만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어머니 팔순보다 아내 승진이 더 중요하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평생 너희를 키우고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만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바쁘면 이제 우리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마라. 여보. 정순이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너는 오늘부터 내 며느리가 아니야.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도 지훈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 내 어머니가 당한 굴욕을 보고도 진정하라고?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선택한 거야. 부모보다 아내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다. 내 어머니 팔순을 망친 대가를 치러야지.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죠.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참지 마라. 앞으로 우리와는 상관없이 살아라. 그리고는 전화기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니야, 정순아.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이유가 없어. 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굴욕을 생각해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재로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밤새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관련 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모은 전 재산의 목록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만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재산이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명예와 존엄이 돈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아침 8시 만수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재산 처분 관련 서류 준비해 주세요. 법무사는 놀라며 재차 확인했지만 만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리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혈육인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해? 당신 팔순날 당한 그 굴욕을 잊었어?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 돈 때문에 겉으로만 효도하는 거였어.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받은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내랑 같이 지금 집으로 와. 지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영이는 둘 다 와. 말이 있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지훈과 선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앉아라. 만수의 말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나와 남편 옆에 자리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냉랭하고 무거웠습니다. 만수는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지훈이 당황해서 말을 시작했지만 만수가 막았습니다. 조용히 들어. 이건 상속포기 각서야. 내 이름으로 작성된 거지.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통화 후에 밤새 생각해 본 결과야. 만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동산 처분 계획서야. 이 집, 상가 건물, 농지, 모든 것을 처분할 거야. 아버님, 선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성급하다고? 내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 진심이지. 내 인생이 우선이라고 시댁 행사 따라다닐 수 없다고 했잖아.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수는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통장 정리 목록이야. 모든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쓸 거야.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넌 부모와 아내 중에서 아내를 선택했어. 그럼 끝까지 그 선택에 책임져야지. 아버지, 저는 그런 뜻이 어쨌든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내 어머니 팔순날 가족여행을 간 게 내 선택 아니야?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정말 속상했어. 80평생에 그런 굴욕은 처음이었단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만수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변명은 충분히 들었어. 그리고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분배 계획서야.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아버님, 그러면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선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커리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만수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거야. 아버지, 제발. 지훈이 서류를 붙잡으려 했지만 만수는 이미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도장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각 서류마다 찍히는 도장 소리는 마치 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내 재산은 너희와 아무 관계 없어. 만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이야. 내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선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지훈과 선영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거실에 남은 만수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만 남았네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 챙기며 살자.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어.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 만수와 정순의 집은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조용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스웨터였습니다. 비록 아들과는 연을 끊었지만 죄 없는 손주들만큼은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할까요? 정순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팔순 이후 계속 괴로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안정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만수도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요즘 그는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소설들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여유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정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만수 형님 계세요? 문을 열자 이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이장님.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잠깐만 뵙고 가려고 해서요. 이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결정에 대해서 마을에서 다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대부분 형님 편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버릇없다고 형님이 제대로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장의 말에 정순이 차를 내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게. 아닙니다. 형님이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장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아들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전혀 후회 안 해. 만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서.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였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올지 모른다며 음식을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정순아, 만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진짜 둘이서만 살아가는 거야. 정수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살았잖아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신만 생각하며 살 거야. 당신이 상처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그날 밤 만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증여 취소한 지 석 달이 됐다. 처음에는 너무 가혹한 결정인가 싶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정순이가 이렇게 평온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다.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만수는 동년배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내 결정이 맞아.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거야.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반문했습니다. 만수는 장기알을 놓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정순이가 당한 굴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지. 시어머니 팔순을 놔두고 여행을 가다니. 모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야,
내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어. 우리도 본받아야지. 그 말에 만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이 멀리서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만수와 정수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만수의 대답에 정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따뜻한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순아, 고마워. 뭐가요? 평생 나와 함께 해줘서, 그리고 내 결정을 믿어줘서. 정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신 웃는 얼굴만 지키면 돼. 정수는 그 말에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팔순 이후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만수와 김정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의 결정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